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머신러닝에서 Unsupervised Learning, 즉 비지도 학습 중의 하나인 K-means clustering, 우리말로 K-평균 군집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유사한 속성을 갖는 관측지도를 묶어서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기법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분류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분류는 사전 정의된 범주가 있는 레이블드된 데이터로부터 예측 모델을 학습하는 문제인 반면에 군집하는 사전 정의된 범주가 없는 즉 unlabeled 데이터에서 최적의 그룹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K 평균 군집 분석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1번에 나타나듯이 검은색 데이터 포인트들을 3개의 군집으로 나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최초의 센트로이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센트로이드 선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선택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노란색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녹색 삼각형 그리고 파란색 삼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센트로이드로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가 이들 세 개의 센트로이드 간 거리를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 범주에 그 데이터 포인트를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파란색이 이 정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녹색이 이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할당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센트로이드를 다시 그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여기로 이렇게 조금 옮겨왔고요. 그리고 이 위치도 이제 중간으로 좀 더 옮겨왔고 파란색도 여기에서 안쪽으로 좀 더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트로이드가 바뀌었으니까 위치가 다시 원래의 과정, 즉 데이터 포인트와 센트로이드 간 거리를 다시 이제 계산해서요. 비교하고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 범주에 그 데이터 포인트를 할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또 센트로이드를 클러스의 중심으로 다시 옮기고요. 그래서 이 4번 이제 5번이 계속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요. 이러한 반복 과정을 거쳐서 클러스터 변화가 이제 없거나 어떤 지정한 반복 횟수에 도달하면은 이제 스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림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센트로이드가 여기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갔고요. 이 이제 위치도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군집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된 이러한 방식이 바로 K 평균 군집화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이 스팟파이어에서 바로 이 K 평균 군집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평균 군집 분석은 반드시 선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원 이상 어떤 소위 다별량 분석, 멀티베리에이트 애널리시스에서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일단 선 그래프를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제가 애돌리선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관성 분석에서 선형회귀 기법에 대해서 제가 고급 04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영상에서 같이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올려 놓으시고 이제 군집 분석을 계속해서 좀 비교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들 중에서 먼저 컬럼을
우울감부터 시작해서 웰빙까지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젠더는 다시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넣고요. 오른쪽은 X축은 이제 컬럼 이름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지정은 이 모든 학생들, 즉 우리 레코드니까 아이디가 다 있죠. 그래서 아이디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각 4개의 컬럼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 클러스터링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제가 합계 집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썸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냥 이제 디프레션부터 이제 웰빙까지 데이터를 이제 정하고 네, 그 값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여기를 보니까 353번 아이디에 앵자이티가 0으로 지금 나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안감 지수가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뭐 20점이든 40점이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0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데이터 엔트리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를 한번 좀 이제 살펴봐야 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앵자이티 불안감이 0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오류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에 가시면요, 데이터 변환이 있고요. 이 변환에 가시면은 네, 이렇게 특정값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정값 바꾸기를 해서 이 값을 변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anxiety 값을 0인데 이 값을 차라리 없는 값으로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식 지정 어떤 것을 0에서 없는 것으로 할 거냐. 저희 anxiety를 다시 0 값을 그 행을 식별을 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요. 다시 이제 그 anxiety가 0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anxiety 부분의 가장 낮은 값은 이렇게 53점이네요.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K 평균 군집 분석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 가시면은 K 평균 군집 분석이 이렇게 메뉴에 있고요. 이걸 이제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작업할선 그래프가 있고요. 결과 컬럼 옵션은 네, 새로 만들기. 이건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컬럼을 여러분들 이름을 다른 걸 두셔도 좋은데 K평균 군집 분석을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리 측정 방법이 상관관계 유사성이 있고 유클리드 거리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유클리드 거리 방법은 두 점 간의 거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두 선의 거리를 이렇게 Y축 기준으로 보면은요, 위의 그림은 거리가 이렇게 막 밑에 그림에 비해서 멀죠. 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유클리드 거리 방식에 따르면 아래 그림이 두 선이 훨씬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위의 그림의 이제 빅 디스턴스 그리고 시밀러리티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관계 유사성 correlation similarity 방식을 쓰면은 이 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선의 모양 즉 쉐입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의 그림처럼 선이 모양이 같은 패턴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흘러지는 방향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유사하다고 보고요. 아래 그림처럼 반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반대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둘 중에 일단 유클리드 거리 방법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는 저희가 일단 뭐 3개 정도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개 그룹으로 군집으로 나누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비어 있음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뭐 empty value 같은 것 등이 있어서 클러스터링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집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음으로 할당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클러스터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색 지정 기준을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테이블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에서 adolescent 데이터를 보시면은 제일 밑에 K 평균 군집 분석이라는 이제 컬럼이 새로 하나 만들어졌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로 한번 추가로 보신다면은 네, 여기에서 네, 확대를 한번 시켜보면요. 네, 이게 adolescent 데이터면 오른쪽에 K평균 군집 분석이라고 해서 각 항목들이 이 레코드가 어느 군집에 즉 1, 2, 3 셋 중에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색을 K평균 군집 분석에 따라서 한번 색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군집 분석에 대해서는 자, 어떤 항목들이 지금 어떤 이 아이디들이 어디에 포함되었는지를 이제 쉽게 파악을 했고요. 각 그 군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된 군집에 대해서 이 특성을 좀 분석도 해보고 서로 비교도 해보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뜻에서 이 저희들이 만들어 4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했었던 선형회귀 이런 데이터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색 지정을 제가 만약에 K평균 군집 분석으로 이렇게 해보면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이제 디프레션과 웰빙 사이에 우리 이런 상관관계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지만 이렇게 이미 이제 우리가 군집 분석한 걸 갖고 이렇게 보니까 비교적 빨간색과 파란색, 노란색 이 세 개 군집들이 서로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셜 펑션과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즉 이게 이제 앵자이티 불안감은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IQ는 이렇게 됩니다. 뭔가 좀 차이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IQ는 저희가 선형회계에서 설명드렸듯이 B밸류가 0.689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세 개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특히 불안감 같은 경우는 네, 95%의 신뢰도에서 상관관계가 있고 99% 신뢰도 즉 알파가 0.01일 경우에는 네,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두 개에 비하면은 이 불안감은 조금 모더레이트하게 그런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위에 우울감이나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은 웰빙과 훨씬 아주 스트롱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즉 보시면은 이제 상관관계가 강할수록 이런 군집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군집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네, 이게 이제 컬럼으로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범주 즉 1번, 2번, 3번 이런 범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차트를 그리면서 분석을 또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스팟파이어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네, K-means 클러스터링 방식을 이렇게 차트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